진정한 영적 해방은 무엇일까요? 반갑습니다. 그노시스 TV의 그노시스입니다. 오늘은 오컬트 장르 사상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바로 파묘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진정한 영적 해방과 땅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영화는 미국 LA에서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계속 우는 아이를 살려달라며 한 아버지가 의뢰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이한 병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그리고 손주까지 계속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무당 이화림과 윤봉길이 찾아냅니다. 한편 풍수사 김상덕은 장의사 고영근과 함께 어느 가문의 할머니의 묘를 파묘하여 유골을 살피다가 상덕은 가족들 중에 누가 할머니의 틀니를 가지고 있는 이유로 할머니가 배고프시다며 빨리 틀니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할머니의 손주가 울먹이면서 하늘나라에 간 할머니를 그럼 뭘로 기억하냐며 서럽게 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지만 상덕은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계신다며 그 아이를 잘 설득합니다. 죽어서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같은 유전자를 가진 육체와 정신의 공유 집단, 핏줄, 혈통에 대해서도 이 영화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지 관계는 물질과 육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마음 세계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가문의 기이한 병의 원인이 묘바람, 즉 조상의 묘자리가 문제라고 판단한 화림은 이장을 결정하고 한국으로 와 풍수사 김상덕과 장의사 영근을 만나 함께 뭉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묘자리가 사람이 절대 묻혀서는 안 되는 악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영화에서는 묘 근처에 여우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묘의 여우는 상극이라고 합니다. 상덕은 이를 감지하고 처음엔 거절하지만 설득에 넘어가 결국 요벤져스 사인방은 파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에서 정말 나와서는 안 될 것이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아기를 살려달라는 그 의뢰인의 할아버지가 한 맺힌 혼영이 되어 자신을 왜 지금까지 이 악재에 묻었냐며 그 원한을 후손들에게 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 영은 한이 맺혔던 걸까요? 이유는 첩장 때문이었는데요.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영화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범 호랑이, 즉 한반도의 허리에 쇠기둥을 박아 넣었다는 의미로 조선의 정기를 끊어내기 위해 한반도의 중심부에 일본인이 쇠기둥을 박았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 조상에게 악질을 묘자리로 알려준 사람은 기소네라는 일본 승려였는데 그는 자신의 술법으로 쇠기둥의 정령을 만들어 한반도의 중심, 고성군 향로봉 백두대간에 박아 놓았던 것입니다. 기소네라는 일본 승려가 의뢰인의 조상에게 악질을 묘자리로 알려준 그 이유가 일본 장군 귀신 다이묘 오니 정령을 쇠기둥으로 박아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에 고관대작의 묘로 위장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원천 차단했던 것입니다. 겉보기엔 하나의 무덤이지만 실제로는 위에 매국노의 관이 있고 그 아래에는 일제감정기 시절 일본의 다이묘가 숨겨져 있는 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매국노 영이 한이 맺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영은 비 오는 날 결국 관체로 화장되어 아주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첩장에 일본 장군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 요벤저스는 그 귀신도 퇴치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치열한 사투 끝에 젖은 나무는 불타는 쇠를 이긴다는 음양 오행설을 바탕으로 일본 정령을 완전히 물리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며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마치는데요. 이 영화는 일본이 우리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쇠말뚝을 박았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내용을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쇠말뚝이 정말 우리 민족 정기 말살이 목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린다고 하죠. 1995년 김영삼 정권 시절 민족 정기를 되찾는다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전국에 118개의 쇠말뚝을 뽑았는데 당시 정부는 쇠말뚝은 일본이 측량을 목적으로 박은 것이지 민족 정기 말살 목적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에서 김상덕과 고영근이 나눈 대사가 가슴에 정말 와닿았습니다. 악용의 원인이 쇠말뚝이라고 생각한 김상덕에게 고영근은 말합니다. 에이 형님, 저 이거 쓸데없는 생각하고 계시면 말도 꺼내지 마요. 뭐 민족 정기니 뭐 쇠말뚝으로 뭐 나라를 반토막 낸다느니 그런 거 아직까지 믿어요? 그 절에 있는 쇠침들 그거 다 토지 측량용이잖아. 아시잖아요. 전에 학교에서도 99%가 가짜라고 했잖아요. 그때 김상덕이 대답합니다. 그럼 1%는? 이건 땅이야, 땅. 앞으로 태어날 손준 놈이 밟고 살아가야 할 그 땅이라고. 그렇습니다. 영화 속 대사처럼 1%라도 정말 일본이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가벼이 여길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또한 굳이 일제감정기 시절의 잔재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두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결국 파묘는 단순한 무덤 파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박힌 물질적 악을 알아차리고 그 봉인을 깨뜨리는 해방의 의식이었습니다. 상덕이 쇠말뚝을 뽑고 화림이 불로 정화하는 행위는 마치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등신 데미오로고스의 물질 감옥을 부수고 영적 자유를 되찾는 그노시스적 구원의 서사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해방은 가려진 역사의 실체를 마주하고 그 속에 숨겨진 영적 악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즉 파묘는 영적인 해방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영화 속의 직관상덕과 무당화림은 무당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는데요. 땅의 기운을 읽는 풍수지리, 죽은 자와 소통하는 무속은 바로 이 물질세계 장막 너머에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영적 지식, 그노시스의 한국적 발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화 파묘는 지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과연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에 살고 있는가? 물질 너머에 숨겨진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 그노시스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